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후 첫날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FOMC 소화하며 주가, 국채,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7% 올랐으나 S&P 500 지수는 0.04% 떨어졌고 다우존스 지수는 0.62%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이벤트 후 첫날이 중요하다. 시장 효율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효율 가설이 뭐냐?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빠르게 반영해서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없다는 가설이다. 자, 그래서 주로 이것을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들이 시장 평균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인덱스 펀드를 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S&P 500의 SPY나 VOO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인 QQQ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인 DJI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 효율 가설을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다음에 주가를 보고 앞으로의 추이를 판단하는데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효율적이니 모든 정보를 반영한 것이 가격이고 가격은 모두 나와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6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서 3시경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움직였죠. 파월의 연설은 약간 매파적이었습니다. 금리를 2023년 2번 올린다거나 아니면 영레포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가 휴지가 아닌 금이 된다는 얘기고 이제 긴축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흥국 통화입니다. 한국의 원화가 1,130원을 찍었습니다. 1,110원 하던 이제 1,100원, 1,110원 하던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앞으로 원화는 오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낸다는 소리도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값입니다. 금값이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3%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채는 이자를 주는데 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금값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휴지가 되지 않고 이제 뭐 금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금을 대체하는 뭐 그런 그 자산들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하락한 것은 앞으로 이제 달러와 연동이 되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뭐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죠. 유가는 70불대로 하락했고요. 철광석, 구리 가격도 4%대로 폭락했습니다. 목재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은 달러와 연동하기 때문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번째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무려 4%나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올랐지만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4%나 하락했습니다.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수요가 몰렸고요. 국채를 공매도했던 세력들의 쇼트 스퀴즈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매도 쳐놨는데 더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채권을 사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하락하고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한테 유리하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FOMC 발표 전에 6.64%나 올랐지만 발표 후 안정적으로 되면서 2.2%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7.75 정도가 됩니다. 15 이하가 되면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주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FOMC 발표 이후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0.77%, 0.62%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치주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준 발표 이후 떨어졌다는 것은 연준 발표가 가치주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연준 발표가 변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지고 싶은데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아무래도 실적은 안 좋은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게다가 부채도 많아서 긴축하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이젠 주정부에서 주는 것도 9월에 끝나니 이후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0.54% 그리고 0.04%. 두 번째 날은 떨어지는 폭이 덜했죠.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대형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중간값을 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첫날은 떨어졌으나 다음날은 올랐습니다. 새 지수 중 나스닥이 연준 발표로 수혜를 잇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 효율 가설에 의하면. 그리고 아홉 번째로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0.24% 그리고 1.18%. 첫날보다 둘째 날 더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가 많이 들어있는 지수죠.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성장성은 있으나 부채가 많고 실적이 없는 주식들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를 비교해 보자면 연준 발표 이후 중소형주보다는 성장 우량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 발표로 나스닥이 선전하고 있으며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종목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벤트 이후 가격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나 연준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이 첫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시장 효율 가설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3%가 뜨면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더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벤트 후 첫날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